안녕하세요. UMD 클리닉 강남 본점 대표원장 정창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시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팔자주름 시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꺼진 부위에 필러를 집어넣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위는 사실은 눈 깜빡이는 것 말고 얼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부위예요. 말하고 먹고 마시고 계속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필러만 넣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꺼지는 부위이기도 해서 필러와 실을 이용해서 훨씬 더 타이트하게 팔자주름을 개선하면서 유지 기간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해볼 거예요. 이 팔자주름에 사용하는 실은 캐번 실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링 같은 실을 이용해서 아파트 공사할 때 철근을 박듯이 여기에 캐번 실을 집어넣고 필러와 같이 시술을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팔자를 개선하는 그런 시술을 오늘 제가 직접 시술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전 필러와 캐번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팔자주름 필러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필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팔자주름 필러에는 수입 필러인 메스트링 필러를 사용할 거예요. 국산 필러도 물론 좋은 필러가 많지만은 입자가 굉장히 고우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유지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필러가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유지 기간이 긴 메스트링 필러를 사용할 거고요. 팔자 주름 시술을 받았는데 그 부위만 쭉 튀어나와서 경계선이 생겼다면 그거는 필러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적합한 필러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적합한 필러는 환자의 상태와 또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요게 캐번실이에요. 보통 리프팅 실이라고 하면은 돌기가 있어가지고 처진살을 당겨주는 게 실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캐번실은 실이 스프링 모양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말려 있어요. 자, 보시면 실 길이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실 길이가 당겨놨을 때는 40c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실입니다. 요 실을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어넣고 밀어넣으면 실이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스프링 같은 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캐번 실은 어떤 끌어당기는 리프팅 효과보다는 아래쪽에서 받쳐주면서 밑에서부터 탱글탱글하게 올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유지가 되게 되고요. 팔자주름이 생기신 분들은 아무리 필러 시술을 한다 그래도 충분한 볼륨감이 생긴다거나 주름이 다 없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팔자주름 시술을 할 때는 필러와 캐번실을 같이 시술을 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지 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가 있고요. 캐번실은 피부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녹는 실이에요.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부작용이 있는 실이 아니고 캐번실이 녹아 없어진다고 해서 효과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자리 안쪽으로 주변 피부를 재생하면서 콜라겐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캐번실이 녹아 없어져도 탄력있고 팽팽한 볼륨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캐번실 모양 잘 보이시죠? 캐번실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이렇게 팔자주름 쪽으로 한 줄이 들어갈 거고 위쪽에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줄이 더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밑에서 받쳐주는 느낌으로 해서 한 팔자에 두 줄씩 캐번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모델분을 모시고 제가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자주름 어떻게 시술을 할 거냐면요. 캐번실의 길이 자체가 실이 들어가는 관의 길이가 한 5cm 정도가 돼요. 이 정도 길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실제로 실의 위치는 여기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고 그 다음 한 줄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관이 들어가서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의 위치는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간 실이 팔자를 밀어주고 이쪽에서 들어간 실이 위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양쪽에서 벡터를 주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한 모양으로 팔자를 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들어가고 필러가 부족한 부위를 채우면서 팔자주름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실이 들어갈 겁니다. 캐번실 시술 자체는 절대 힘든 시술이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 마취하는 게 조금 따끔하긴 한데 시술은 간단하고 또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술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취를 먼저 진행할게요. 깍꿍. 일단 마취는 끝났고요. 실이 들어갈 위치에 설치되고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필을 먼저 넣느냐 필러를 먼저 넣느냐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필러로 먼저 모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필을 넣습니다. 팔자 필러를 넣을 때 제일 주의할 점은 팔자 필러 같은 경우는 이 코어 주변 이쪽이 굉장히 혈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필러 시술을 하겠습니다. 팔자 필러 시술을 할 때는 피부 색깔의 변화라든지 혈관이 터지지 않았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조심조심 시술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넣고 나서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해요. 좀 불편하지만 자, 해보세요. 해줘야 됩니다. 팔자 필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굉장히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건데 필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양쪽이 되게 틀려요. 되게 이쁘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렇게 놔두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필러가. 좀 워낙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태관실을 같이 넣어가지고 필러를 고정하면서 더 오래가고 더 타이트하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태관실인데요. 태관실을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깊이예요. 자, 이쪽으로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입 안쪽으로 실이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얇게 들어가면 실이 비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을 가장 적절한 위치에 그 깊이를 적당한 깊이를 맞춰서 넣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술자가 얼마나 많은 시술을 했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완전 실이 불편하더라도 실 깊이를 확인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잘 들어가 있고요. 한 줄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실이 여기 걸리게 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하신 시술은 팔자 필러와 태관실을 이용해서 팔자 부위를 조정을 하는 시술을 받으셨고요. 지금 뭐 멍이나 붓기도 없는 것 같고 필러 시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겨요. 필러 받으신 부위가 아프거나 헐개지거나 또는 자고 일어났더니 수포성 여드름, 농포가 곪는 것처럼 수포가 막 발생을 하고 나면 주저함 없이 병원에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관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 주변으로 콜라겐이 합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며칠 후가 훨씬 더 탱탱하고 경과가 좋다는 거죠. 지금도 예쁜데 며칠 후에는 훨씬 더 예쁜 경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